2024학년도 3월호 편집장의 말. 처음처럼 이변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많은 문제 제기와 반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어김없이 2주간의 에코 유무를 다시 시행했습니다. 가장 큰 희생은 늘 그렇듯 약자의 몫이었고 과정은 인권과 평화의 대학이라는 우리 대학에서 일어났다고는 도무지 믿고 싶지 않은 일들의 반복이었습니다. 모든 노력이 무용하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주저앉지 않으려 기자들은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가을 기자의 기획기사를 표지 이야기로 내건 이유도 그렇습니다. 기자는 답변이 오지 않는 질문에 묻고 또 물으며 대학 본부가 불편하게 여기는 에코 혐오를 낱낱이 파헤쳐 기사에 담아냈고 여러 취재원도 미디어 센터를 믿고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자 여러분께서 이 기사를 어느 기사보다도 꼼꼼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느낀 생각을 누구에게든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갖고 또 나눌 때 변화의 씨앗은 싹 트니 말입니다. 그런 한편 지난호를 낸 이후로 미디어 센터를 찬찬히 돌아왔습니다. 인권과 평화의 대학이라는 표어가 무색하게 느껴지는 지금 우리는 과연 본분을 다하고 있을까? 함께하는 참여언론이라는 표어가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고 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한참 고민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성공회 대학보는 월간지로 돌아갑니다. 인원 부족으로 개간지로 전환한 지 꼭 1년 만입니다. 인원도 예산도 오히려 줄었지만 오랫동안 맺어온 독자 여러분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올해 마지막 호를 낼 때는 앞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게 될지 지켜보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입니다. 날짜는 인간이 만든 기준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새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바꿀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도 바꿔볼 수 있으리라는 희망과 의지를 가질 기회 말입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이라는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처럼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한 해를 달려보려 합니다. 추신 미디어 센터가 수습 기자를 모집합니다. 평생에 남을 경험을 함께 만들어갈 당신을 기다립니다. 글 안치윤 편집국장 단신 1,000원의 아침밥 주 2일에서 3일로 확대 예정. 우리 대학은 지난 2학기 동안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시행했다. 올해도 사업을 진행한다면 수요일을 추가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주용 학생복지처 학생복지팀장은 월요일과 금요일은 아침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일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대학의 1,000원의 아침밥은 정부 지원금, 서울시 지원금, 총동문회 회장 기부금으로 운영했다. 또한 지난해 8월 31일부터 1,000원의 아침밥 든든한 후배사랑 기금 모금을 시작했다. 졸업한 선배들이 월 1만 원으로 아침밥 10끼씩을 후원하는 것이다. 든든한 후배사랑 기금은 2월 15일 기준 약 1,150만 원 모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년 대비 1,000원의 아침밥의 지원 단가와 식수 인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사업에서는 하루에 약 50인분의 식재료를 준비했다. 식재료 양에 관해 김 팀장은 저번 2학기 정량을 50인분으로 맞췄지만 평균 이용자가 60에서 70명 사이였다. 올해도 평균 이용자가 작년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 이에 맞춰 준비할 예정이다. 아침밥을 먹으러 오는 학생들이 모두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취재 윤우규 기자. 알려드립니다. 2월 18일 마감된 해당 기사는 2024학년도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수요일에도 진행될 예정으로 작성했으나 3월 4일 학생복지팀에 확인한 결과 학식당 밥풀 노동자들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어 수요일은 시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오해가 없도록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2024학년도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미가일관 1층 밥풀에서 1학기는 3월 12일에서 12월 12일까지 매주와 목요일 08시에서 09시 진행됩니다. 철저한 확인을 통해 더 나은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미디어 센터가 되겠습니다.
단신. 물가 상승 추세에 기숙사비 학식당 가격 줄줄이 오른다. 올해 행복기숙사의 재학생 및 취업준비생 기준 기숙사비가 하루 8,990원에서 9,430원으로 인상돼 전년 대비 4.89% 올랐다. 학식당 국수나무 역시 4일부터 모든 메뉴의 가격을 올렸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 상승률, 원리금 인상률을 모두 검토하여 우리 대학 기숙사비의 적정 인상률을 10%로 산정했다. 박종국 학생생활관장은 정부에서 적정 인상률을 10%로 산정했지만 5% 이내로 인상하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대학은 전년도에 비해 수도 관열비가 약 1억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각종 비용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기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식당 국수나무는 모든 메뉴의 가격을 500원에서 1,500원가량 인상했다. 김교환 총무처 총무팀장은 국수나무는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공급받는 식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격 동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가격 인상 요인을 말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국수나무는 올해부터 한국전력공사 방침에 따라 교육용 전기요금이 아닌 일반용 전기요금을 지불한다. 일반용 전기요금은 교육용에 비해 단가가 높은데 월세 부담에 더불어 전기세까지 가중되고 있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셈이다. 취재 윤우규 기자. 보도. 국내 최고령 박사 우리 대학 이상숙 박사 저서 출간 기념행사 열어. 지난해 2월 우리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만 92세의 나이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 국내 최고령 박사가 된 이상숙 박사가 졸업 1년 만에 저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를 출간했다. 저서의 모든 수익금은 우리 대학 후학 양성을 위한 장학연구기금으로 기부된다. 지난 1월 24일 14시 서울 중구 정동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성당에서 이 박사의 출간 기념행사가 열렸다. 사진. 이상숙 박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사 일부는 감사예배로 진행됐다. 김한승 신부가 사회를 맡았다. 감사예배는 참석자 모두가 함께한 개회 찬송으로 시작했다. 이어 안인섭 교수, 전 기독교통일학회장의 개회기도, 양권석 신부, 전 총장의 성경 봉독 및 말씀이 있었으며 저자 인사와 저서 수익금 헌정식, 장범식 숭실대 총장과 오정현 사랑의 교회 목사의 축사가 있었다. 바리톤 차피득 신부, 신학대학원 교수와 피아노 이지혜 교수의 특송, 이 박사 김경문 총장, 김성수 주교, 전 총장의 케이크 커팅이 이어졌으며 이경호 주교, 법인 이사장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행사 2부에서는 이상숙 박사의 박사 논문 지도교수이기도 한 박경태 사회학전공 교수의 사회로 북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 이 박사와 조병남 숙명여대 교수, 오성훈 주빌리 통일국기도회 목사, 석박사 동기 유윤열하고 최연범 기독교통일학회 회장, 권성아 전 성균관대 교수가 이 박사의 삶과 책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대화 중간에 축하 공연도 열렸다. 공연은 숙명선교회의 합창 공연, 차피득 신부의 독창과 이지혜 교수의 연주, 최문선 교수의 파이프 오르간 연주, 이광실 목사, 파주 IWCA 사무총장의 독창, 우리 대학 교수밴드 더속 트리오, 김진업, 김창남, 박경태 교수의 노래와 연주 순으로 진행됐다. 북토크 콘서트 이후 행사 참석자 모두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했고 기념 촬영과 함께 행사가 마무리됐다. 1931년생인 이상숙 박사는 올해로 만 93세다. 일제 식민지 시절에 태어나 해방과 전쟁, 군사정권의 독재와 민주화 시대를 온몸으로 겪은 우리 근현대사의 상징인이다. 이 박사는 1961년 숙명여대 가정학과 졸업 후 57년 만인 2018년 만 87세의 나이로 우리 대학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만 89세에 석사학위를 받은 직후 박사과정에 도전했으며 작년 만 92세의 나이로 사회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해 국내 최고령 박사라는 기록을 세웠다. 또한 이 박사는 1961년 국립서울모자원 수혜교사로 일하다 1965년 완구제조 수뢰사인 주식회사 소혜를 설립해 30년간 기업을 운영했다.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여성경제인협회장,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숙명여대 총동문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통령 표창 및 석탑산업훈장도 수상한 바 있다. 취재 안치윤 기자. 청와대 비대위마저 사라진 학생사회 속 2024 세터 개화 무사히 진행돼. 229일. 우리 대학의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마저 없는 상황이 이어진 기간이다. 총학생회의 부재와 함께 지난해 우리 대학에서는 대동제, 농민학생연대 활동 등 여러 행사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 겨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4 새내기 새로 배움터 개화가 열렸다. 그 과정 속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소제목 1 맨땅에 헤딩. 그럼에도 세터는 열렸다. 작년 7월 제38대 총학비대위가 사퇴하면서 우리 대학은 비대위마저 없는 총학부재의 상황을 맞았다. 제38대 총학보궐선거가 무산되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차출된 위원들이 총학비대위를 맡았지만 겸직의 부담을 이유로 3개월 만에 사퇴하며 현재까지 비대위 공석이 이어진 것이다. 이에 제38대 중운위에서 총학 업무를 떠안게 됐고 종합대학 승격 이래 처음으로 대동제가 없는 한 해를 보냈다. 올해 진행된 2024 새내기 새로 배움터 역시 개최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제39대 중운위에서 기획단을 모집하며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세터 개최에 관해 최다한 세터 기획단장은 제39대 중운위는 총학 공석을 인지한 상태에서 학생 대표자가 된 분들이기 때문에 첫 중운위 회의에서 세터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소제목이 늘어난 학부, 줄어든 학생회. 현존하는 학부 정학생회가 한계에 불과한 상황 속에서 학부 개편으로 신설 학부까지 생기며 세터 준비는 더욱 난항을 겪었다. 최 단장은 학부 학생회의 부재에 관해 학부 개편 이후 이번 세터가 전체 학부가 모두 참여하는 첫 행사였다며 학부 학생회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학부 학생회가 존재하지 않아 학부 예산 사용이 불가했으며 신설 학부의 경우 책임과 권한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이어 최 단장은 그러나 세터에 데려가지 않을 수는 없었기 중앙기획단을 모집해 최대한 공석 학부의 공백을 채우고자 했다고 밝혔다. 최 단장에 따르면 이번 세터에는 정혜빈 미디어 콘텐츠 융합학부 정학생회 임원, 최연서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비대위원장, 오지수 인문융합 콘텐츠학부 부비대위원장 등이 중앙기획단으로 참여했으며 비대위조차 공석인 사회융합학부는 이현수 학우가 기획단장을 맡았다. 신설된 경영학부, 미래융합학부의 경우 별도로 기획단장을 모집해 김유빈 학우와 강우혁 학우가 각 학부의 기획단장을 맡았다. 소제목 3 무사히 열린 세터 학생 사회 관심 요청하기도. 2월 23일 여러 어려움을 헤치고 세터 개화가 사흘간 열렸다. 세터는 학교에서 열린 동아리 박람회로 시작해 인천 강화 시널스 호스텔에서 본격적인 행사를 열었다. 첫째 날인 23일에는 학부별 프로그램과 학생회 교양, 중앙 무대가 있었다. 이번 세터에서는 학생 사회의 현실을 알리려는 노력이 여러 가지 엿보였다. 배부한 자료집에는 총학 공석의 상황, 비대위 중운위에 관한 설명과 함께 올해 4월에 예정된 총학 보궐선거를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학생회 교양 시간에는 학생 자치와 학생 권리라는 주제로 학생회 존립 의미에 관해 토의하고 언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현빈 제39대 중운위 의장은 총학생회 업무가 정상적으로 소화되기 위해서는 총학생회 선거 진행과 유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학생사회를 향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윤영호 미디어 콘텐츠 융합학부 세터기획단 권리소통팀장은 학생회의 활동 목적으로 크게 학생자치 실현 학생복지 학생권리 보장을 언급하며 학생자치 실현의 방법으로 학생사회 내 민주적 소통 실천, 주체적 적극적 학생활동 학생회 존립 및 활발한 업무를 제시했다. 이후에는 각 학부의 학생회 소개 시간을 가졌다. 최연서 제1대 소프트웨어 협업 부비대위원장은 처음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 협업 비대위를 소개하며 야식 사업, 학부방 청소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소통 창구에 가입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진 중앙 무대는 우리 하나대여에 맞춰 춤을 추는 집행부의 축하 무대로 시작해 인사말 및 중앙기획단 중앙운영위원회 소개 학교 소개 영상 상영, 미디어센터 홍보 사회자 프로그램 학교생활 꿀팁 영상과
혐오 발언 방지 동영상 상영 후 사회자와 중앙기획단의 마무리 인사로 막을 내렸다. 둘째 날인 24일에는 인권교양과 노동교육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오후에는 학부별 프로그램과 문화선전이 진행됐고 저녁에는 동아리 공연이 있었다. 공연은 오케스트라 동아리 스쿠빌레 중앙몸집회, 아침 햇살 힙합 동아리 엠라일 크로밴드 동아리 비스, 밴드 동아리 엘피스 밴드 동아리 COL 댄스 소모임 화랑 민속문화연구회 탈순으로 진행됐다. 문선에 참여한 량은서 하고는 대학교에 온 느낌이 확 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선배들과 신입생이 같이 한 공간에서 열정적으로 있을 기회는 흔치 않다며 문선이 춤과 노래를 통해 학교의 단합과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조장으로 세터에 참여한 한송현 사회융합학도 세터기획단원 역시 조원들이 친해지는데 문선이 좋은 영향을 준 것 같다며 몸을 움직이니 확실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작년과 같은 장소에서 열린 개화는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 문제를 보충하고 작년에 있었던 피드백을 반영해 불편을 해결하기도 했다. 최 단장은 올해 세터를 기획하게 됐을 때 작년과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이미 세터 장소를 알고 있는 분들께 실무를 맡겨 안전에 공백을 채우려 했다고 말했다. 올해 세터의 경우 강당 바닥에 장시간 앉아있는 것이 불편했다는 의견을 반영해 강당에 의자를 배치하고 인원수 제한을 통해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등 개선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제목 4 학생사회의 개화 기다리며 총학비대위가 2명쯤 존재한다고 해서 학생 권리를 지킬 수 있는가는 불투명하다. 원하지 않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진되고 있다. 작년 4월 열린 전학대회에서 윤영호 제38대 총학비대위원장이 한 말이다. 학생 자치활동, 학생학교 간의 소통 등 학생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 자치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만성적인 인원 부족으로 여전히 학생사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세터에 참여한 박병학 학우는 총학의 부재에 관해 학생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만약 학생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이 됐다고 말했다. 안치민 학우 역시 경영, 사회, 미래학부가 걸석인 상황에서 중앙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학우분이 많이 고생해 주셨을 것 같다며 제가 이바지할 기회나 다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돕고 격려하고 싶다고 전했다. 봄과 함께 찾아온 새내기들로 우리 대학 학생사회에도 꽃이 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사진일 동아리 공연 시간 민속문화연구회 달이 새내기들 사이를 지나고 있다. 사진이 중앙몸집회 아침 햇살과 새내기들이 문선을 하고 있다. 취재 이가을 기자, 안치훈 기자 사진 안 닿은 고문. 학생 불편부터 미화방호 용역비 대폭 삭감까지. 에코 흉후 파헤치기. 학교가 줄인 용역비 역중 에코 흉후로 절감된 임금은 4천. 1억 6천 어떻게 줄였나. 학생 단위가 학교에서 만나지 못하고 있으며 회의할 곳조차 없는 상황에서 학생사회는 더 위축되고 있다. 학교가 정말 에코 흉후의 문제를 개선할 의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에코 흉후의 진짜 목적은 에너지 절감이나 구성원 자기개발이 아닌 인건비와 관리비 절감이다. 이번 봄개 방학에 시행된 에코 집중 흉후를 둘러싼 말들이다. 대체 에코 흉후 시행에는 어떤 배경과 문제가 존재하는 걸까? 논의부터 현재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았다. 소제목 1도입 논의부터 시행 이후까지 어디에도 학생 의견 반영되지 않아. 에코 흉후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0년도 넘은 일이다. 논의 배경에는 15년째 이어진 직원 임금 동결이 있었다. 학교 재정이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전국대학 노동조합 성공회대학교 지부에서는 임금 인상을 대신해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해온 것이다. 이에 2011년 방학 중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됐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금유휴무제와 점심시간 연장이 도입됐다. 이후 2023년 2월에는 노사협약인 임금단체 협약을 통해 에코집중휴무제까지 시행이 결정됐다. 결정부터 시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는 없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학예 에코휴무를 두고 제38대 중앙운영위원회 제6대 사회융합자율학부 비상대책위원회 새로
미화노동자 실천여성학회 여름실천환경학회 공기노학연대 가시 등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여러 반발이 있었다. 특히 제7대 인권위원회 등대의 경우 에코휴무를 반대하는 하고 173명의 서명을 모아 총장실에 입장문을 전달한 바 있으나 우리 대학은 이번 동계방학에도 어김없이 15일간의 에코휴무를 실시했다. 이에 관해 강나라 제8대 인권위원장은 우리 대학의 여러 학생 단위와 구성원들이 에코휴무 철폐를 요구했음에도 그러한 의견과 상관없이 에코휴무가 진행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소제목 2 학예 에코휴무와 달라진 점, 청결도와 행정 공지 시행. 학예 에코휴무와 동계 에코휴무 당시의 학교 모습을 비교해 본 결과 곰팡이가 보이지 않고 쓰레기가 정돈되는 등 눈에 띄게 청결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교환 총무처 총무팀장은 여름에도 쓰레기를 치우긴 했으나 계절 특성상 관리가 어려웠다며 이번 겨울에는 쓰레기 자체가 줄기도 했고 문제가 없도록 직접 치우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관해 전국대학노동조합 성공회대학교 비정규직부 소속의 한 미화 노동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치우기는 했어도 깊숙이 들여다보면 지저분한 건 똑같았다고 말했다. 미가일 기숙사의 경우 에코휴무 기간 동안 별도의 미화 노동자를 고용해 청소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학예 에코휴무 당시 제38대 중앙운영위원회가 지적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주목적은 에너지 절감이 아니었음에도 에코라는 이름을 붙여 진행한 그린워싱 사업이다. 미화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됐으며 정상적인 셧다운이 진행되지 못해 밀린 청소를 진행하는 등 노동권 침해가 일어났다. 청소 노동자 미출근으로 인한 불청결 등 학생 피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부처별 민원 응대 가능, 일자와 연락처를 공지한 것 외에 이번 동계 에코휴무에서 별다른 개선 사항은 없었다. 소제목 3 시설 미운영으로 이뤄진 에너지 절감. 불편은 학생목. 총무처의 안내에 따르면 에코휴무는 에너지 절감 및 교직원들의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학내 주요 부서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됐으며 완전한 셧다운이 이뤄진 곳은 대부분 학부방, 동아리방, 중앙도서관과 같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들이었다. 총무처에 따르면 에코휴무로 크게 전기를 절약할 수 있었던 주요 공간 역시 중앙도서관이었다. 이에 관해 강나라 위원장은 겨울방학은 학생 자치기구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신입생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매우 바쁜 시기라며 에코휴무로 학생 자치기구가 학교에서 모이지도 학교와 협의를 진행하지도 못해 사업 준비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번 동계 에코휴무 당시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준비했던 최다한 기획단장은 새내기 새로배움터는 학교와 정말 많은 소통이 필요한 행사라며 에코휴무로 인해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미루는 것을 고민했을 정도로 타격이 있었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전달받을 정보가 가장 많은 시기에 에코휴무가 진행되며 교비 지원, 일정 조율, 신입생 인원 파악 등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최 단장은 에코휴무 기간에는 청소와 비품 관리가 되지 않아 사비를 들여 화장실 비품을 구매해야 했고 관련 공지가 없어 쓰레기 처리가 곤란했다고 에코휴무의 불편을 토로했다. 소제목 4 미화 노동자 임금 삭감으로 절감된 용역비 4천만 원이 아닌 2억.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한 극단적 방안 중 하나로 여름, 겨울에 2주씩 총 4주간 셧다운이 언급됐다. 에코휴무 시행으로 한 달분에 달하는 노동자 임금이 절감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비정규직인 미화 노동자, 근로장학생에게 해당하는 일이었다. 교직원의 경우 에코휴무 기간에도 별도의 임금 삭감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2023년 본예산안에서도 미화 노동자 고용 비용에 해당하는 미화방호 용역비가 2022년 본예산이었던 9억 700만 원에서 7억 700만 원으로 2억 원 가까이 감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2년에 비해 2023년 최저시급이 2.5% 상승했음에도 예산은 오히려 대폭 삭감된 것이다. 그러나 미화방호 용역비의 상세 지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에코휴무로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총 4,100만 원가량이었다. 에코휴무를 제외하고도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 삭감이 있었던 것이다. 비정규노조 소속 A씨는 학교에서는 여름 임금 얼마, 겨울 임금 얼마를 계산해서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다며 에코휴무 기간의 임금보다도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 감액돼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갑자기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근로 시간이 단축되고 인원 부족으로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등 임금 삭감 외에도 여러 피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미디어 센터는 사실 확인을 위해 총무처와 미화방호 용역업체 담당자에게 미화방호 용역비 삭감 이유를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소제목 5 에코 휴무의 관례화 우려돼. 시행 초기인 지금 바로 잡는 게 중요. 학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도 겨울방학 중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집중 휴무는 있었으나 기간은 3일에 불과했다. 명지대, 홍익대, 경희대 등 다른 대학에서 같은 이름으로 시행하는 동계 집중 휴무 역시 3에서 5일 사이였다. 그러나 올해 우리 대학 동계 에코 휴무 기간은 15일로 3배 넘게 길었다. 학교의 재정 부실이 대학 직원들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 공개 에코 휴무 시행으로 학생들은 2주간 학교를 이용하지 못했고 미화 노동자와 일부 근로자 학생은 2주간 강제 무급 휴가를 지내야 했다. 최 단장은 학교 행정이 멈추고 학교를 쓰지 못하게 되는 일을 학생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게 에코 휴무의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에코 휴무 시행 초기에는 학생들이 크게 나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명백한 문제임에도 익숙해져서 있게 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 위원장 또한 기후 생태 위기 시대의 환경을 고려하고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건 중요하나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에코 휴무의 관례화를 막으려면 시행 초기인 지금 바로잡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올해도 에코 휴무를 시행할 전망이다. 사진 1 학예 에코 휴무 당시와 동계 에코 휴무 당시 미가일 기숙사 쓰레기통 모습. 사진 2 학예 에코 휴무 당시와 동계 에코 휴무 당시의 구두인관 뒤편 분리수거장 모습. 취재 이가을 기자. 건축으로 돌아본 성공회대 어제와 오늘. 2024년 3월 우리 대학 캠퍼스가 새로운 구성원들을 맞이했다. 1914년 강화도에서 시작해 인천과 청주를 거쳐 1957년 이곳 항동에 자리 잡은 지금의 캠퍼스는 70여 년의 세월 동안 많은 변화를 맞아왔다. 1960년대에는 지금은 철거된 청군전과 피츠버그관이 준공됐고 신학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승격을 추진하던 1990년대에는 승연관, 일만관 등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는 건물 대부분이 준공됐다. 21세기에 들어서는 2000년에 세천년관이, 2010년에는 미가일관이, 2019년에는 행복기숙사 더숲이 준공됐다. 많은 변화를 거친 지금의 우리 캠퍼스에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깃들어 있을까? 1만 기도 운동으로 세운 노출 콘크리트 공법의 새 건물. 우리 대학이 신학대학에서 성공회대학교라는 이름의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것은 1994년으로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종합대학 승격을 위해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은 1988년 이재정 전 총장이 천신신학교 교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다. 이 전 총장이 부임한 이후 우리 대학은 천신신학교에서 성공회 신학교로 교명을 바꿨고 이후 성공회 신학대학을 거쳐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며 성공회대학교로 교명을 바꿨다. 종합대학으로 학교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계획이 시작되고 1994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면서 캠퍼스는 많은 변화를 맞았다. 우리 대학의 교명이 천신신학교에서 성공회 신학교로 바뀐 1990년 승연관과 일만관, 월당관을 세우기 위한 계획이 시작됐다. 승연관은 대학본부, 일만관은 중앙도서관으로 사용될 계획이었으며 월당관은 신학과 학부 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설계는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등을 설계한 고 김석철 건축가가 맡았다. 1993년 새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의 모습은 다른 대학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는 건물을 짓는데 노출 콘크리트 공법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노출 콘크리트 공법은 건축물의 구조재와 마감재에 모두 콘크리트를 사용한 공법으로 콘크리트 본연의 모습이 건축물 외관에 나타나며 중후한 느낌을 준다는 특징이 있다. 노출 콘크리트 공법이 유행하고 있는 지금과 달리 과거에 이 공법은 인기를 끌지 못했다. 이 전 총장은 그때만 해도 노출 콘크리트 건물은 외관이 마감 작업을 하지 않아 미완성된 건물처럼 보인다고 해서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총장과 김석철 건축가가 노출 콘크리트 공법을 사용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이 전 총장은 학교와 성공회의 신앙적 전통 학교 건물 주변에 숲과 낮은 산 등을 고려해 자연과 자연이 어우러지고 가급적 인공적인 칠이나 장식이 들어가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만들고자 했다며 설계의 의도를 밝혔다. 이어 꾸밈없이 진솔하고 개방적인 건물에서 자연과 함께 사유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다. 비록 벽면이 거칠고 꾸밈이 없지만 이것이 만드는 분위기가 젊은이들의 거침없는 도전, 표현과 연계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노출 콘크리트 공법의 의의를 설명했다. 승연관과 일만관, 월당관 각 건물의 특징에 관한 설명도 있다. 이 전 총장은 승연관에 관해서 옥상 부분을 요철로 마감해 미완의 건물로 만들었던 것은 학생들이 뜨거운 정의감과 목표로 그 부분을 함께 메워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함이었다고 건물을 미완의 형태로 남겨둔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만관에 관해서는 건물의 두 부분을 서로 중층으로 연결해 물 흐르듯 한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구상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월당관에 관해서는 성직을 지망하는 신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광장으로 향한 창문은 아주 작게 만들어 복도에서 적은 빛과 큰 어둠의 사이에서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금의 승연관과 일만관, 월당관은 준공 당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이는 세 건물 모두 기존에서 증축됐기 때문이다. 노출 콘크리트가 마감재의 전부였던 처음과 달리 푸른 유리판이 기존의 천장 위에 올라서 있다. 승연관과 일만관, 월당관은 건축 당시 시공비가 50억 원에 달했다. 당시로서 50억 원은 재단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건축 시공에 드는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성공할 교회와 신자들은 1991년부터 1만 기도 운동을 시작했다. 1만 기도 운동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의 뜻을 모으자는 의미의 이름으로 이를 통해 2년 동안 50억 원 전액이 모금돼 건축 시공비를 충당했다. 이 전 총장은 당시를 회고하며 1993년 봄에 준공식을 할 때 모든 참석자가 함께 테이프를 자르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1만 기도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약 5천 명의 신자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승연관 옥상에서 운동장으로 오색 테이프를 길게 늘어뜨리고 모두 손에 가위를 들어 테이프를 함께 자르는 감동적인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캠퍼스, 화합을 담다. 승연관과 일만관, 월당관이 준공된 후 1996년에는 이천왕기념관이, 2000년에는 세천년관, 중앙도서관, 성미가일성당이, 2010년에는 미가일관, 2019년에는 행복기숙사 더숲이 준공되며 캠퍼스는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세천년관과 중앙도서관, 성미가일성당은 모두 하나의 건물이지만 학교 측에서 용도에 맞춰 나눠 놓은 것이다. 현재 캠퍼스를 하늘에서 바라보면 1992년 준공된 새 건물을 이후에 준공된 건물들이 감싸 안고 있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 전 총장은 세천년관과 중앙도서관, 이천왕기념관 모두 1992년 준공된 새 건물의 연장선상에서 구축한 것이다. 세천년관이 건축된 후 이천왕기념관을 건축한 것은 캠퍼스의 완성을 이루는 마지막 작품이다. 마치 전체적으로 보면 본관동 3개 건물을 큰 팔로 안고 있는 모습이다며 캠퍼스가 화합을 추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비교적 최근 미가일관이 준공되며 바깥의 건물들이 안쪽의 건물들을 껴안고 있는 형태는 더욱 명확해졌다. 캠퍼스에서 건축물들이 서로 껴안고 있는 형태를 통해 화합하고 있다면 캠퍼스에서 생활하는 구성원들도 건축물과 같이 서로 화합하는 시간을 보냈다. 1990년대 우리 대학 학우들은 승연관 뒤 일만관 앞에 나 있는 공간인 일만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다. 이 전 총장은 일만광장을 두고 함께 어울려서 중정을 만든 것은 우리 한옥건축의 일반적인 앞마당을 만든 것이고,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졸업식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는 민주광장을 의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캠퍼스에 세천년관이 들어서고 많은 강의가 세천년관에서 열리며 학우들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장소는 자연스럽게 느티나무 아래로 옮겨졌다. 학교의 중앙에 위치한 느티나무 아래는 많은 학우들의 약속 장소가 되기도 했고 의견을 나누는 장소가 되기도 했다. 본래 느티나무는 베어질 수 있었지만 자연을 보존하고 건축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해 느티나무를 비롯한 여러 나무는 그대로 남아 학생들이 머물 곳을 이루었다.
이 전 총장은 새천년관 앞에 있던 느티나무를 하나의 기념물로 남겨 지켜왔고 그 나무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담소를 나눴던 기억은 잊을 수 없다고 회고했다. 이어 건축가가 건물에서 담아내려고 했던 것처럼 인위적인 정원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조경에서도 지켜가려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대학 캠퍼스에서는 건축물의 특징으로는 젊은 학생들의 거침없는 도전과 표현을 나타내고자 한 노출 콘크리트 공법을, 캠퍼스 전체의 특징으로는 건물들이 서로 껴안는 듯한 모습을 통해 화합을 만날 수 있다. 캠퍼스가 선사하는 의미처럼 앞으로 4년 동안 캠퍼스를 이용할 신입생과 기존 학우들이 서로 화합해 거침없이 도전하고 표현하는 우리 대학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 사진 1. 이대정 전 총장과 김성수 전 이사장이 승연관에 머릿돌을 걸고 있다. 사진 2. 1994년 5월 5일 일만광장에서 성공회 신학대학 개교 80주년 기념축제가 열리고 있는 모습이다. 정면으로 월당관의 작은 창문이 보인다. 사진 3. 승연관 현판식에서 김성수 전 이사장과 김승연 전 이사장이 제막하고 있다. 사진 4. 1만 기도운동 당시 30억 원을 기부한 김승연 전 이사장이 이재정 전 총장, 김성수 전 이사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5. 1만 기도운동 참여 신자들이 승연관에 걸린 동판에서 이름을 찾고 있다. 사진 6. 1997년에 촬영한 승연관은 지금보다 한층 낮은 모습이다. 사진 7. 행복기숙사 준공 이전인 1997년에 이천안 기념관 앞이 트여 있다. 사진 8. 약 30년 전의 승연관에도 담쟁이 넝쿨이 벽에 자리하고 있었다. 사진 9. 지금의 새천년관과 중앙도서관 자리에 위치했던 부학생회관은 철거돼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진 10. 느티나무 아래에서 학우들과 교수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취재 박철현 기자, 사진 박철현 기자. 비상이 일상인 학생사회. 비대위조차 사라지는 학생사회. 되돌릴 수 있을까? 비상대책위원회. 학생회가 없는 상황. 이른바 비상상황에 존재하는 기구지만 우리 대학에서는 일상이다. 비대위가 정학생회에 준하는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기도 한다. 일상이 된 비대위가 왜 문제인지 톱파봤다. 소제목 1. 숫자로 알아보는 텅 빈 학생사회. 위에서부터 제34대 총학생회 바로의 퇴임 이후 총학이 존재하지 않은 일수 바로의 퇴임부터 제38대 총학비대위까지 총학비대위가 유지된 일수 제38대 총학비대위 자퇴 이후부터 총학비대위 공석 일수 현존하는 정학생회 개수다. 소제목 2. 비대위는 학생회와 다르다. 우리 대학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비대위가 학생회의 빈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제38대 총학비대위가 지난해 7월 20일에 중도 사퇴하면서 총학비대위마저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 제38대 중앙운영위원회가 총학의 업무를 넘겨받아 지난해까지 활동했다. 제6대 사회융합자유학부 비대위와 제33대 동아리연합회 비대위 또한 2022년 12월 인준돼 1년간 활동했다. 올해는 동연 인문융합 콘텐츠학부 소프트웨어융합학부 비대위가 구성됐다. 반면 총학사회학부 미래융합학부 경영학부는 비대위마저 구성되지 않았다. 구성 단위 중 정학생회가 선출된 곳은 미디어 콘텐츠융합학부 한 곳에 불과하다. 제32대 동연 비대위에서 활동했던 A학우는 비대위는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회다. 정학생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학부학생사회 기초복지, 보궐선거 준비 등 최소한의 업무만을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사회학부 제6대 비대위 세로처럼 정학생회 수준의 학생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일부에 불과하다. 비대위매도 정학생회 수준과 비슷한 학내 사업을 수행하는 일을 두고 A학우는 이전부터 내려온 관례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 대학 총학생회나 학부학생회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지 꽤 오래됐다고 말했다. 학생회가 없으면 학생복지 사업 역시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비대위에서 학생회를 대신해 관례적으로 학생복지 사업을 진행했다는 뜻이다. 총학생회 측 제3장 제3절 제59조는 비대위 권한에 관해
후임 총학생회장단의 선출까지 한시적으로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을 대신하며 그에 필요한 임시집행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대위에서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을 대신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이다. 다른 대학 비대위는 우리 대학에 비해 훨씬 적은 권한을 갖기도 한다. 인하대학교는 비상대책위원장이 괄석일 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2022년에는 총학비대위 비대위원장의 부재로 축제 대동제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성균관대학교 비대위는 각종 학생자치기구 회의에서 의결권이 없다. 소제목 3비대위 체제 사업 부실 등 골머리 앓기도. 제6대 IT의학자협부 비대위는 2022년 7월 30일에 인준됐으나 워크숍에 진행한 사업이 없었다. 2022년 10월 30일 이창원 당시 비대위원장은 10.29 참사 애도문을 에브리타임에 올렸다. 많은 학우는 글에 적힌 비대위원장이라는 단어를 보고서야 IT학부 비대위의 존재를 알았다. 3개월 만에 비대위의 존재가 밝혀진 셈이었다. 인준만 받았을 뿐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학우들이 비대위의 존재를 몰랐던 경우다. 제6대 IT학부 비대위는 제4차 회의록에서 학생회비 등 학생자치 예산을 소모하는 일회성 복지사업과한 인력을 요하는 사업 등의 학내 사업 진행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학생회장 선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도 밝혔으나 정작 선거 공고는 올라오지 않았다. 2022년 11월 진행한 인터뷰에서 박준영 제37대 총학비대위원장은 학생사회에서 관례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다. 비대위가 출범했다면 대자보나 SNS 등 학우들과 소통해서 상황 공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실 회의만 하니 안타깝다고 했다. 지난해 4월 전체 학생대표자회에서 인준된 제38대 총학비대위는 2학기 대동제와 농민학생연대 활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세로는 비대위원장의 중도 사퇴를 겪기도 했다. 최이삭 당시 비대위원장은 사퇴서에 기존에 기획 진행 중이던 사업들 중 일부는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 현재 진행 예정되어 있는 사업들 중 몇 개의 사업들은 취소 및 축소될 수 있다고 기재했다. 지난해 11월에 예정돼 있던 경제 워크숍 발표대는 취소됐으며 연말 온라인 파티 사업 역시 진행되지 못했다. 소제목 사복지 다양한 사업 학교 소통 등이 학생회 존재의 장점. 학생회는 학생회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당위성이 있다. 지난 8월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이삭 비대위원장은 학생회비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학생회에서 학우들이 낸 돈을 사용한다는 뜻이라며 비대위가 정학생회보다 대표성이 부족할 수 있음을 말했다. 비대위도 학생회비를 사용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회는 학우들의 투표를 통해 직접 선출하는 반면 비대위는 모집 기간에 공고를 올리고 지원서를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기 때문에 당위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학생회처럼 여러 학우의 지지를 받아 인준되는 것이 아니기에 학생을 대표하는 측면에서도 한계를 가진다. 학생회가 들어섰을 때 학생들에게는 무엇이 좋을까? 인터뷰 참여자들은 다양한 사업 진행 직접 선출이라는 명분 생성, 학교와의 소통에서 가지는 이점을 학생회가 들어섰을 때 좋은 점으로 꼽았다. 강우혁 제7대 IT학부 비대위원장은 학생회비를 걷어 사업을 준비할 수 있다며 야식 사업 등 익히 알려진 사업만이 아니라 학생회와 타 기업이 연계해 강사를 초빙하거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우리 학부에서 진행 가능한 사업을 예로 들면 해커톤이 있다며 장점으로 다양한 사업 진행을 꼽았다. 나웅찬 정치외교학 전공 대표는 지역사회단체 또는 정치외교학 관련 단체와 인턴십을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 A학우는 직접 선출의 명분이 생긴다며 직접 선출로 출범한 학생회는 선거권자인 학우들의 공약 이행에 관한 감시를 받는다. 따라서 비대위 체제보다는 정학생회에서 학생회와 학우 간의 소통이 원활해진다고 했다. 학우 간의 소통만이 아니라 학교와의 소통에서도 이점을 가진다. A학우는 학생 대표자들 뿐만 아니라 학우들의 목소리도 함께 녹아있기에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와 소통할 때 이점이 있다. 학생회 당선은 유권자 학우들의 지지에 기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8월 진행한 인터뷰에서 강민정 제33대 동현 비대위원장은 비대위가 오래 유지됐을 때 학교는 정학생회를 더 높이 평가한다며 단위로서 가지게 되는 목소리가 작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23일 제39대 총학선거 무산에 이어 12월 2일에는 총학비대위 구성조차 무산됐다. 올해 4월에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가 열린다. 더 이상 비상이 일상이 아닌 학교를 다닐 수 있을지는 학우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달렸다. 취재 전한다. 인터뷰. 미콘학부 학생회 그림, 학우들의 다양성이 가득한 학생사회를 그림. 모두가 자신만의 다양성을 펼칠 수 있는 학생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유리 미디어 콘텐츠 융합학부. 이하 미콘학부. 부학생회장이 이번 인터뷰에서 밝힌 포부다. 미콘학부 제7대 학생회 그림은 어떤 노력을 펼칠 계획일까? 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인 타 학부와 달리 정학생회가 구성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 학부생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선거를 성사시킬 수 있는 과반수의 인원 역시 적다고 생각한다. 학부생의 수가 적기에 더 단단하게 뭉쳐 지금의 단란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서로 아는 경우가 많다. 주변에도 학생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학생 활동과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큐. 3월 중 진행 예정인 그림을 통한 다양성 찾기 사업이 추후 진행할 다른 사업 준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듣고 싶다. A. 그림을 통한 다양성 찾기 사업은 말 그대로 각자 하나씩 자신의 취향이나 모습, 특징 등을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표현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미콘학부에는 어떤 생각을 하는 학우들이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림은 모두가 다양성을 찾고 드러내기를 원한다. 개강 후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까지 함께 만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며 학우분들의 다양성을 찾고자 한다. 학우들이 자신만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경험을 해보고 익숙해진다면 그림이 꾸리고자 하는 모두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학생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 그림을 통한 다양성 찾기 사업에 참여한 이들의 이야기를 기억해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큐.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관리 침해 사안 등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하다. A. 공개적으로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관리 침해를 받은 당사자와 회장단의 면담을 진행한다. 면담은 관리 침해를 받은 당사자의 당시 심정 청취, 추후 사건 처리 방식 안내, 신고 절차 설명 후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에 맞춰 진행한다. 이후 분리된 장소에서 회장단이 관리 침해를 저지른 당사자와 면담을 진행한다. 육하원 측에 따라 사건의 경위를 본 후 어떤 부분이 인권 침해 사안이었는지 정확히 알리고 추후 있을 수 있는 조사와 단계를 미리 공지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 당시 한라인 담당자와 회장단의 판단으로 인권센터 혹은 인권위원회에 요청해 사안을 다룰 것이다. 현재로서는 인권센터에서 제시하는 사건 처리 절차를 토대로 진행하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추후 권리원 대국에서 제작해 공개할 예정이다. 큐. 이외에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미지를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글이나 문구 및 타국어 공지를 공약으로 발표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A. 학생회 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공지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학부 예비대학 수요조사 인스타그램 공지 게시물을 보면 한국어 아래에 영어로도 사업의 짧은 설명과 일시를 공지했다. 영어 이외에 일본어나 중국어 공지를 고민했으나 회장단 측의 언어 미숙으로 소통에 오류가 생길 것을 고려해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인스타그램에 있는 내체 텍스트 기능을 활용하여 각 카드 뉴스의 핵심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서 듣는 이에게 혼란이 없도록 작성할 예정이다. 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체 텍스트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작성하고 있다. 큐. 실습 시 사용 등에서 학교와 충돌이 있을 시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생으로서 학교와 어떻게 소통할지 듣고 싶다. A. 전공 수업 중 과제 제작을 하는 빈도가 늘어난다면 5명 이상의 학우가 실습 시 사용을 일주일 전에 요청한다면 미리 학교 시설물 대여 팀장에게 양해를 구할 것이다. 관리자에게도 양해를 구해서 최대한 실습 시 사용을 지원하고 싶다.
학교와 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학우와 학교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관리인이 부재한 상황이라면 회장단이 안전관리 감독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학교와 적극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그림의 출범으로 미권학부는 학부 중 유일하게 비대위 체제를 겪지 않고 2년 연속으로 정학생회가 존재하게 됐다. 그림은 콘텐츠 제작 사업 그림을 통한 다양성 찾기 사업 등에서 미권학부 학우들의 다양성을 위해 노력할 포부를 밝혔다. 그림이 그려나갈 학생 사회 속 다양성을 기대해본다. 취재 전한나 기자. 인터뷰. 정치외교학 전공생에게 전공대표단 해움으로부터 학우들을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전공대표단이 되겠다는 표를 내세운 제7대 정치외교학 전공 전공대표단 해움을 만나봤다. 큐. 전공대표단 이름이 해움이다. 어떤 의미의 이름인지 소개해달라. 이 해움은 생각하다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다. 정치외교학 전공 학우들을 위한 일과 정책을 끊임없이 생각하겠다는 방향성과 부합해 결정하게 됐다. 큐. 당선된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 전공에 대한 변화와 개선의 의지다. 학부제 개편 이후 전공이 소수 인원으로 꾸려져 오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기에 학우들이 보낸 관심과 지지는 그만큼 전공의 변화 또는 개선을 원하는 마음과 비례한다고 느꼈다. 정치외교학 전공을 탄탄하게 만들고자 하는 전공생들의 의지가 선거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큐. 사회 진출 지원 및 학내외 활동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통해 활성화할 예정인지 궁금하다. 이 여러 사업을 기획 중이다. 정당 활동이나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갖는 전공생들을 위한 사업을 준비 중이다. 학내 외유 활동으로 서울 소재 타 대학 정치외교학과와 함께 공동으로 학술 행사를 개최하고자 진행 및 조율 중이다. 지역사회 또는 정치외교학 관련 단체들과의 인턴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 지역 내 자치단체 기관과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여름방학 등 특정 기간 동안의 인턴십 프로그램 마련 여부를 논의 중이다. 큐. 소통 창구 개설 공약 중 아고라 총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아고라가 어떤 의미인지 일반적인 총회와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달라. 이 전공 개선 내용이나 정책 반영 등을 다루는 이야기장이다. 대면 학생사회의 이 점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생각 중이지만 참여율 등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전공생분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직접 문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큐. 학제 개편 이후로 지역정치, 정치론 등 여러 분야로 분리된 전공 선택 과목이 신설된다. 인원수 부족으로 인한 폐강 등으로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전공대표단으로서 학교와 어떻게 소통할지 알고 싶다. 이 학우들의 요구를 조사해 수요에 적합한 과목을 신설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예를 들어 정책을 주로 다루는 직업 정치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학우들의 수요를 확인하고 정치외교학 학과장 교수와 정책학 관련 실습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논의하는 시기다. 폐강 위기 과목은 교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전공생들의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이전부터 소수 전공의 특성상 전공 과목의 폐강 위기가 매우 잦았다. 이러한 점은 폐강 기준점을 보완하거나 이론, 실습 과목에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교무처와 직접 얘기할 예정이다. 해움은 비대위 체제와 걸석이 난무하는 학생사회에서 학우들의 투표로 뽑힌 유일한 전공 대표단이다. 해움은 지역단체와 공동 주최하는 인턴십 아고라 총회 등 준비한 사업을 통해 정치외교학 전공생들의 교류를 증진하려 한다. 해움을 통해 더욱 활성화된 전공생들의 교류를 기대해본다. 취재 전한나 기자. 의포. 쾌락과잉 시대, 도파민에서 벗어나 보다. 도파민 수혈 필요, 도파민 터진다와 같은 표현이 상용화됐고 스스로를 도파민 중독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행복 호르몬, 쾌락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진 도파민은 음주, 흡연, 쇼핑, 자극적인 영상 시청, 고열량 음식 섭취 등 흥분 상태에서 분비된다. 우리 뇌는 이러한 자극에 익숙해져 더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자극을 찾는다.
이는 주의력 및 집중력 저하를 넘어 ADHD,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 여러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파민의 과도한 분비에서 벗어나 보고자 미디어 센터 기자들은 열흘간 각자의 방식으로 도파민 디톡스를 실천해봤다. 소제목 1 도둑 맞은 건 집중력만이 아니었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휴대전화를 확인한다. 이동하면서, 밥 먹으면서, 심지어 잠에 들면서까지. 안데르스 한센의 책 인스타브레인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스마트폰을 약 2600번 만지며 깨어있는 동안에는 10분에 한 번꼴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고 한다. 오랜만에 아무 일정도 없이 쉬는 날, 느지막이 일어나 친구가 보낸 인스타그램 릴스로 하루를 시작했다. 하나씩 넘기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다 보니 해는 이미 중천이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디지털 디톡스. 그 필요성을 느끼고 무작정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인스타그램 등 SNS와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 게임을 일절 금지하고 필요해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열흘간 실천해봤다. 스스로 금지한 앱의 알림을 모두 끄는 것으로 디톡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습관은 무서운 법. 휴대전화를 켜서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있는 자리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가 얼른 뒤로 가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늘 함께했던 밥 친구 없이 밥만 먹으려니 평소에는 그렇게 짧게 느껴졌던 식사 시간이 이렇게 길고 심심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모든 일정을 끝내고 누웠을 때도 휴대전화를 켰다가 볼 수 있는 게 없어 도로 내려놓고 일찍 잠에 들었다. 그저 휴대전화만 멀리하며 멍하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미루던 공부와 독서를 해보자고 다짐했다. 그리고 다음 날 곧바로 서점으로 향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찬찬히 둘러보다가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제목을 보고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꼭 내 얘기 같았기 때문이다. 책도 샀겠다. 마음이 바뀌기 전에 얼른 집으로 돌아와 책을 펼쳤다. 역시나 집중력을 도둑맞아 다짐에 비해 책을 오래 읽진 못했지만 남은 기간 이 책이 허전함을 달래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걷다 보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다. 고장난 간판, 곳곳에 붙어있는 포스터, 고요한 하늘과 분주한 사람들까지. 계절에 따라 달리 느껴지는 특유의 냄새와 온도도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았다. 쇼폼을 보며 뒹굴던 시간에 조금이라도 책을 읽기 시작하고 미뤘던 공부를 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니 스스로 꽤 괜찮은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았다. 열흘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획대로 살았던 것도 아니고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잠깐 끊는다고 단기간 사이에 엄청나게 부지런해진 것도 집중력이 좋아진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확실하게 깨달은 한 가지는 지금까지 휴대전화에 빼앗긴 시간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휴식이라는 핑계로 계속 가까이 해온 이 작은 기계를 완전히 끊어내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조금씩 멀리한다면 뇌에는 진정한 휴식이 되고 우리는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취재 전예원 기자. 의포 당신 없이 못 살아. 이가을 기자. 당 떨어진다는 말이 힘들다는 말의 대명사가 되었대. 지칠 때면 당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 3세에서 29세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2013년에 이미 세계보건기구의 섭취 기준을 초과했으며 전체 국민의 가공식품을 통한 평균 당류 섭취량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2016년 전 세계에서 열풍이었던 설탕과의 전쟁에 이어 2024년 나 홀로 설탕과의 전쟁을 치러보았다. 당과 멀어지기는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미디어 센터에 가도 집에 돌아와도 세미나를 들으러 가도 어느 곳이나 간식이 잔뜩 놓여 있었다. 개별 포장된 초콜릿을 당장이라도 입에 쏙 넣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다양한 간식 사이에서 당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고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조미김뿐이었다. 그동안 일상에서 얼마나 당류를 많이 섭취해왔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영양성분표가 적혀있지 않은 메뉴 중에서 당이 안 들어간 음식을 찾기는 더욱 어려웠다. 차 종류는 모두 시럽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에 오미자차를 주문했지만 한 입 맛보자마자 분명한 설탕의 맛이 느껴졌다. 시럽이 들어가지 않을 뿐 청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당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식당도 마찬가지였다. 떡볶이,
짜장면, 김치찌개까지 메뉴 대부분이 설탕이 들어간 음식이었다.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제로 슈가 제품들 역시 믿을 수 없었다. 식품위생법상 음료 100ml당 4kcal 미만일 경우에는 0kcal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샐러드 가게에 들어가 드레싱도 뿌리지 않은 양배추를 씹으며 당 끊기가 왜 다이어트에 효과적인지를 알게 되었다. 인스턴트 시대에서 당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대부분 원재료 그대로에 가까운 음식이었다. 열흘이 지나자 무의식적으로 자꾸 단맛을 찾게 되었다. 당근이라도 먹어보라는 엄마의 권유에 투덜거리며 먹어본 당근은 예상외로 무척 달았다. 매실차의 향을 느끼며 현미밥을 꼭꼭 씹으며 생각보다 다양한 단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초콜릿의 달콤함과 생크림의 부드러움은 나에게 분명 큰 행복이었다. 앞으로도 종종 자극적인 단맛이 그리워지겠지만 이제는 가공되지 않은 진짜 단맛으로 그 허전함을 대신해 볼까 한다. 내 치아와 몸무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말이다. 탕후루 열풍이 여전한 요즘, 당신도 스스로 건강한 음식을 찾아 나서 보는 것은 어떨까?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비흡연자들을 만날 때 항상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다. 담배 좀 그만 피워라 등 충고를 들었다. 스스로도 조금만 뛰어도 예전보다 숨이 차고 운동 중 더 힘든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렇게 1년 동안 피우던 담배를 끊어보기로 다짐했다. 금연 전날, 다음 날이면 못 피운다고 생각하니 벌써 마음이 아려오기 시작했다. 당분간 담배를 못 피울 생각에 평소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이 흡연했다. 금연 당일 갖고 있었던 녀석들을 모두 폐속과 쓰레기통에 보내고 입안의 허전함을 느끼며 집으로 갔다. 금연을 시작하고 가장 고된 시간은 아침이었다. 항상 기상 직후 녀석과 안부 인사를 나눴기 때문에 아침이 매우 허전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더욱 심했다. 쉬는 시간마다 하얀 연기로 지친 마음을 위로했었는데 한순간에 없어지니 더 지쳐갔다. 퇴근 후 녀석이 고생했다며 말을 건네주었던 상황들도 없어져 너무 힘들었다. 녀석을 잊어보려 껌, 사탕, 초콜릿과 같이 달콤하고 상큼한 녀석들을 만나봤지만 오히려 담배가 더 떠오를 뿐이었다. 작심 3일. 마음먹은 것이 3일도 지나지 않아 무너진다는 뜻이다. 3일차가 최대 고비였다. 금연 전부터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3일차까지만 견디면 녀석과 완전히 멀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 그날도 일을 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더욱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길거리에 수도 없이 버려진 담배꽁초들을 보며 시각을 위로받고 친구들이 내뿜는 연기로 후각을 위로받았다. 또한 상큼하고 달콤한 녀석들과 입에서 계속 놀며 미각적으로도 잊어보려 발악했다. 마침내 마지막 날이 밝았다. 금연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10일 참는 거면 아예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하지만 녀석이 매일매일 떠오르고 괴롭혀왔다. 그 괴롭힘을 결국 견뎌내며 도전은 끝이 났다. 남들에게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내게는 정말 큰 도전이었다. 취재 윤우규 기자